여러분, 혹시 대회에 참가해 보신 적 있나요? 선수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의외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흥미롭고 이색적인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미간이 찌푸려지는 악취 운동화 대회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개최된 역사 깊은 이 대회는 1974년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처음 시작됐는데, 신발 냄새 제거 전문 업체가 공식 스폰서를 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미국 전 지역 예선을 거쳐 뉴욕에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발에 대한 냄새, 상태, 더러운 이유 등을 직접 발표하고, 나사의 화학물질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 등 4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직접 냄새를 맡아 최종 우승을 가립니다. 단, 참가는 6세에서 16세 사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애완견의 천국이라고 불리죠.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대회가 있는데요. 외모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개는 아름다우며 특별한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또 버려진 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입양을 장려하는데요. 우승개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뉴욕으로의 여행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개의 첫인상, 성격, 관중 반응, 온라인 투표, 특이한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위를 가린다고 합니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에서는 얼음머리 경연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대회인지 감이 안 오시죠? 캐나다 유콘주는 한겨울이 되면 영하 30도로 뚝 떨어지는데, 이런 강추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입니다. 이 지역의 온천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얼음머리 경연대회는 40도 안팎의 온천수에 머리를 완전히 담갔다가 영하 30도에 물 밖으로 나와 머리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따뜻한 물과 추운 날씨를 이용해 다양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곳 온천을 방문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볼까요? 핀란드에는 휴대폰 멀리 던지기 대회가 있습니다. 2000년 시작된 이 대회는 현대인들은 휴대폰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모바일 시대에서 잠시라도 휴대폰에서 탈출해 일상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참가자들에겐 폐기된 휴대폰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회 우승자는 새 휴대폰을 상으로 받는다고 하니 새 휴대폰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핀란드에는 아내업고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1999년 시작되어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참가자가 서로 꼭 부부일 필요는 없고, 남자가 만 21세 이상의 여자를 얻는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약 250m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우승자는 자신이 업은 여성 몸무게 5배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파트너가 무거울수록 좋을지 고민하게 되네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세계 지렁이 유혹하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진흙밭에 모여 30분 안에 지렁이를 가장 많이 수집한 참가자가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주최 측이 제공한 사방 3m의 땅에서 약이나 흥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렁이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장 많이 지상으로 끌어내 잡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567마리의 지렁이를 유혹한 10살 소녀가 현재 대회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영국에는 발가락 씨름 대회가 있는데요. 대회가 만들어진 유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왜 영국에는 세계 챔피언이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하던 술주정뱅이들이 만든 대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발가락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대회로, 안타깝지만 영국인이 아닌 우승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얼굴 찌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얼굴을 찌푸리기만 하면 되는 대회인데요. 우스꽝스러울수록 더 좋다라는 대회의 슬로건처럼 안면 근육을 이용해 최대한 못생기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면 자신의 흑역사 또한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훑어보면 놀랍도록 못생긴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야생초원 마라톤이 열립니다. 이 대회는 아무런 보호도구나 안전요원 없이 사바나의 야생초원을 달리는 대회인데요. 1. 수풀 속에 사자와 같은 맹수동물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달릴 것. 2. 만약 만났을 땐 눈을 쳐다보지 말고 조용히 걸어서 지나갈 것. 3. 각 지점마다 지정된 시간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어 달릴 수 없다 등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마라톤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짜릿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매년 아기 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대회 중 하나로 스모 선수가 갓난아기를 안고 울리는 대회인데요. 먼저 우는 아기가 우승자가 되며, 만약 아기가 동시에 울면
더 크게 우는 아기가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스모 선수에게 안기면 잡기를 쫓고 건강하게 자라며 크게 울수록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서 부모들은 흔쾌히 대회에 아기들을 내보낸다고 하네요. 중국에는 자동차 오래만지기 대회가 있는데요. BMW에서 진행하는 이 대회는 꿋꿋하게 한 손바닥만 차에 대고 버틴다면 그 차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손바닥 모양의 스티커에 자신의 손을 대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해 실신해서 병원에 호송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 버텼던 사람은 2012년 87시간 동안 자동차를 만진 사람으로 27만 8천 위안의 상금과 BMW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밌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한강에서 열리는 멍때리기 대회는 2014년 예술가 옵스양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참여형 퍼포먼스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모바일 기기, 대화, 음악 듣기는 금지며 심사위원은 10분마다 참가자들의 심장 박동수를 기록합니다. 최초 심박수에 비해 꾸준히 안정된 심박수를 보이면 높은 점수를 얻어 우승할 수 있는데요. 우승자에게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모양의 황금색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에 있는 덕평 자연휴게소는 화장실을 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덕평 오줌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게임기가 장착된 소변기에 소변을 보고 결과 화면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면 되는데요. 점수는 소변의 속도와 양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꼭 전문 선수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재밌는 대회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여행을 계획할 때 고민이 된다면 이런 이색대회 일정에 맞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